원래 박사학위 시작했던 그렇게 거는 재밌었던 걸 왜 그만두셨어? 그 또 이야기가 많은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의대 교수를 그만둔 이유? 첫 번째는 건강인데 그 의대 교수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진료를 똑같이 하거든. 그 연구를 안 하는 교수랑 똑같이. 그게 이제 미국이랑 한국의 그 교수 제도의 되게 큰 차이점인데 그 연구를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다른 학회 활동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 우리나라 의대 교수는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삶이 어떠냐면 진료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일단 밤 근무가 있고 밤낮이 일주일에 한 번씩 뒤바뀌고 주말에 한 50%는 주말 근무가 있고 그리고 또 평일 낮에는 학회 활동과 이제 온갖 행정 그리고 뭐 관련 회의들 해서 그러면 365일 24시간 언컬이거든. 그래서 밤 근무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면이 너무 부족하고 근데 자궁근종이 생겼는데 막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밤에 누우면 만져질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10cm가 넘었어. 근종인 거 아니까 의사로서 암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걱정은 안 됐지만 기분이 되게 나빴단 말이야. 누우면 덩어리가 만져지니까. 수술을 했는데 그 원래는 어떤 병원에서는 뭐 배를 열어야 된다 그랬고 너무 커서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복강경으로 했는데 원래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술인데 MRI까지 찍었을 때 뭐 한 서너 개라고 했다고 하면 막상 수술하러 들어갔더니 막 8개 막 이래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 그래서 이제 되게 적신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네. 이거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결정하면은 선택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두 번째는 의사 파업. 지금 파업 말고 3년 전에도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내가 응급실 그때도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고 그럴 만한 이유들이 뭐 있었고 그렇게 또 얘기 들어가면 오래 걸리겠지만 그 전공의들이 이제 가면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결국 환자가 죽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든지 응급실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일당백을 하는 거지. 원래는 의사 한 4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중환자실 존을 커버하면서 진짜 그때 또 코로나 때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우주복을 입고 벗고 하면서 이제 막 내 땀에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막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정부의 어떤 움직임과 그리고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민 정서만의 문제가 아닌 게 그 의사들이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함. 이 세 개의 조합이 이 상황이 나아지게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게 사면초가 같은 상황인데 좋아질 여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소송도 정말 계속 늘고 있고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 진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근데 이제 소송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 그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선 그렇지. 너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소송이란 거는 파업 때?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의료 소송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응급실은 그런 게 더 많겠구나. 엄청 많지. 근데 그게 특히 응급실의 책임자, 그러니까 전문의로 교수로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응급실에서 200명에서 300명이 다녀가는데 내가 근무 시간에 내가 아무리 강박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다 까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중환자실을 보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다 알고 감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시간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 살아서 잘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안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 그 정의구현을 하려면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명백한 원인 규명이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지 정의 구현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약간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야. 타겟이 제 응급실 교수들이 되기 쉽겠다. 그치?
그치. 그게 이제 물론 뭐 나중에 뭐 소송을 가고 했는데 뭐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이제 힘듦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과도기란 말이야. 미국은 이제 소송도 되게 많지만 그 대신 병원에서 뭔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모두가 다 보험이 있고 그래서 뭔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도 되고 근데 한국에서는 보험도 없고 물론 병원 원내 변호사가 한 명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해결하기엔 너무 이제 근데 약한 거지. 반대로 미국은 워낙 소송이 더 많으니까, 그치?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보험이 있는지도 막 알아보고 막 그랬었어. So what you're saying is it's not enough. Just write it off like a prescription drug. You've been fussing how we never touch. But who can bother with this kind of fussing when we've been walking this blind? Frustrated, outdated, what's on your mind? Drove for this time. All on 어쨌든 the 교수를 먼저 그만두고 대학원을 갔단 말이야. 그때 대학원에 가서는 뭐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제 교수하면서 원래 심정지후 환자를 진료를 보는 게 이제 내 분야였잖아. 그리고 내 연구 분야는 심정지후 환자들의 그 뇌를 좀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이제 심정지후 환자가 입원을 하면 체온을 낮춰. 체온을 사람 정상 체온이 36도 전후라고 하면 34도, 3도로 낮추고 하루 동안 있다가 천천히 체온을 다시 올리는 치료를 하는 게 약간 그때 정석 같은 거였단 말이야. 체온을 낮추면 어떤 역할인 거지? 어떤 역할? 그러니까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이제 피가 안 통하다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피가 다시 이제 통하면서 재관류 손상이라는 게 일어나. 다시 이제 공급이 되면서. 근데 그때 대사를 낮춰주고 재관류 손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고 기다렸다가 다시 천천히 이제 온도를 높이는 치료가 이제 심정지후 치료의 약간 표준 같은 거다라고 하면 그냥 누구나 천편일률적으로 24시간 동안 그 체온을 낮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길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체온도 더 천천히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비침습적으로 뇌를 모니터링해서 그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약간 않을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결합한 거네,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고 디지털 헬스학과를 간 거지. 분석을 하고. 그러다가 또 왜 그만뒀어, 박사는? 그만두고 이쪽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고 이제 들어가서 뭐 파이썬도 하고 머신러닝도 공부하고 뭐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아무나 그냥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기획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분석하는 건 좀 쉽지 않겠다 하고 약간 뜨거 하고 이제 하면서 그러면 뭐 하지 하다가 그래 그때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한번 해보자 해서 대학원 때 이제 과제 같은 걸로 내가 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응급실의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고 그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그게 했었어. 그때 박사과정 하면서 했던 거. 하면서 했는데 환자를 약간 준비시켜주는 정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되게 이제 자주 나왔고 그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편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그걸로 이제 창업을 해보겠다. 어차피 정착을 할 거면 그렇게 된 거구나. 그치. 근데 그때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까 말까 한국에서도 고민을 잠깐 했는데 한국은 시장이 너무 작아서 한국에서는 절대 창업을 할 수가 없거든. 이걸로. 근데 사실 2년 동안 내가 막 지켜봤잖아. 창업하려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해보고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가 어쨌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언제 그만두셨지, 오빠가? 한 달 안 됐어. 보름 전. 막상 이제 남편이 그만두고 나니까 어때? 기분이? 너무 오랫동안 예상됐던 거여가지고 별로 기분이 아직은 뭐 안 와닿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은 뭐 아무렇지 않아. 원래는 더 일찍 그만두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말렸지 조금 더 있으려고. 근데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어쨌든 다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하는데도 어쨌든 다 지지를 잘 해준다, 그치? 그냥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아직 약간 예상이 안 되니까. 한 달 뒤에 이제 뉴욕을 떠나잖아. 뉴욕을 떠나면 앞으로 계획 뭐야?
계획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아니, 이제는 어디서 할 거야? 아, 포틀랜드로 일단 가서 할 생각이고, 너 포틀랜드 갔다가 또 하와이도 간다며. 하와이는 이제 그냥 남편의 그 준 은퇴 기념, 그냥 휴지기. 왜냐면은, 기념여행? 그, 약간 그렇지. 왜냐면 나도 교수 두달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그때 약간, 아, 그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도 했구나. 그때는 반대였어. 남편이 재택하고, 내가 이제 일을 하던 거에서 이제 나와서 처음으로 약간, 난 뭐 하고 살지?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이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안 하던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보냈던 게 이제 제주도에서의 한 달이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고, 나한테 너무 중요한 시기였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도 비슷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 그래서 하와이에서 2달 있을 거고. 포틀랜드도 되게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잖아. 사람들 보고. 아니야. 포틀랜드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 연고가 없잖아. 연고는 없지. 연고도 그러니까 없고. 별로 이렇게 맞닿은 게 없잖아. 아, 있지. 우리 첫 번째 고객님이 아, 맞아, 포틀랜드 맞아. 근처에. 지금 사업하는, 그치. 근데 포틀랜드는 되게 옛날부터 나한테 약간 로망의 곳이었던 게, 일단 뭐 거기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문화가 너무 풍부해서 뭐 커피, 뭐 와인, 뭐 이런 것들이 맛집 너무 많은데 맛집에도 진심이잖아, 너. 완전 진심이지. 근데 가격이 막 뉴욕의 3분의 1이고 막 문화도 막 뉴욕처럼 막 엄청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문화가 또 되게 풍부하고, 그러니까 뉴욕은 좋은데 되게 사실 너무 많아서 다 향유를 할 수가 없는 느낌이고, 그냥 나는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막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돈이 많이 들지. 돈이 많이 들어. 하나의 선택에, 그치. 되게 플렉서블하기도 하다, 그치. 어떤 상황이 닥치면 거기에 맞는 또 해결책을 편하게 또 제시하기도 한다, 그치. 그러니까 둘 다 T거든 성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자주 하는 얘기, 사업하면서도 이제 자주 하는 얘기지만, it is what it is.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냥 그거에 맞게 그냥 이렇게 또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그냥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남편의 행복을 위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각자의 행복.